소설은 비문학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비문학과 다른 점은 정보가 많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내가 추론해야 돼요. 음. 그래서 소설은 전문이 안 나오는 관계로 이 부분을 보고 전체 내용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소설을 지금 감상하는 것도 아니고 소설을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음, 우리의 목적 문제 풀어가는 거. 그래서 먼저 빨리 30초 내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파악해야 돼. 그죠? 자, 근데 잠깐만. 지난번에 그 나한테 오늘 요거 34, 35, 36 답을 시원이 보냈었지. 답을 우선 지금 빨리 보내볼까요? 저 한 번 더 확인하게. 세 개만. 지금 보내봐, 바로. 답. 34, 35, 36. 요거 세 개. 지난번에 나한테 보낸 것 같은데. 음, 그다음에, 음, 서은이. 음,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요거 보이는 거죠, 요것만? 오케이.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뭐, 자, 보세요. 어, 구조에 대한 문제죠. 그죠? 구조에 대한 문제. 34번은 뭐야? 구조. 이 글의 구조를 묻는 거야. 그죠? 구조를 묻는 거야. 그죠? 예.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이라고 한 거면 내용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소설을, 어떤 구조로 쓰여졌는지를 봐야 됩니다. 구조에 대한 문제. 그죠?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건 내용에 대한 문제죠? 예, 잘못 이해한 거. 요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통해서 이제 비판적 사고인데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도 내용에 대한 문제. 그죠? 구조 하나, 내용 두 개야. 그럼 뭐야? 내용 파악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그러니까 줄거리에 포인트가 많아요. 줄거리. 자, 늦가을 어느 날 저녁 무렵 천시의 주막에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에 눈먼 여자에게 소리를 해달라고 한다. 그죠? 한 사내가 있고 그 사내가 이제 눈먼 여자에게 놀이를 해. 자, 소리가 마을로 들어서던 한 여름이 지나가고 해가 훌쩍 뒤바뀌고 난 이듬해 이른 여름 어느 날 밤 소년의 어미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복동 끝에 흑사 핏줄 속에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 그날 새벽으로 뭐 이랬든 새벽으로 영영 눈을 감아버린 것이다. 그죠? 이제 어떤 여자 부모가 아이를 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날 아침에 비로소 소리의 사내가 그 후줄근한 모습을 드러내며 소년의 집 살인문에 들어서던 것이다. 이 사내가 남편이죠. 근데 이제 낳고 다음에 나왔어. 일이 그렇게 되고 보니 그 소리를 하던 남자, 그러니까 내겐 아마 의붓 아버지가 되었을 법한 그 사내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게 됐지. 그래서 끝내 어미 되는 사람의 무덤을 만든 뒤 그 길로 곧 피덩이를 싸들고 마을을 떠나고 말았네. 자, 그러니까 자, 구조를 보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 헷갈리죠? 자, 여기서 자, 여기 소리하는 사내가 있고 어, 여기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딸을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 소리하는 사내는 부인을 묻어버리고 딸을 데리고 갔어. 근데 여기서 보면 의붓 아버지가 될 뻔했으니까 뭐야? 사내. 그러니까 여기에 뭐야? 이 부인의 아들이 있었던 거야. 응, 부인의 아들이 있었던 거야. 이런 구조야. 보자.
현재 상황이 요래요. 그러니까 요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분석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을 떠났네요. 사내는 이제 남은 얘기라고 하듯이 담담한 얼굴이 되어 이야기를 끝맺어 가고 있었다. 이 사내가 바로 뭐야? 그 의붓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그 이제 죽은 엄마의 아들이죠. 하지만 소녀는 아직도 그때 사내의 얼굴이 소리의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소년에겐 여전히 그 뜨거운 햇덩이가 소리의 진짜 얼굴로 남아 있었다. 어, 그 뜨거운 햇덩이. 그러니까 뭐야? 소리의 이제 예술적 승화에 대한 얘기죠. 나이가 들어가도 마찬가지였다. 사정이 달라져 버린 소리의 사내는 핏덩이 같은 갓난이와 소년을 데리고 이골 저골로 소리하면 바꾸고를 하고 다니고 있었을 때도, 그러니까 한때 같이 있었던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친엄마가 죽었지만 그 엄마와 엄마의 아들이니까 이 사내가 챙겼단 말이에요, 도의적으로. 자, 소리의 진짜 얼굴은 언제나 그 뜨겁게 이글거리는 햇덩이 쪽이었다. 그러니까 뭐야? 예술적 승화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햇덩이 나오죠? 괴롭고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된 심판인지 사내는 그 고통스러운 소리의 얼굴을 버리고 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는 거야. 머리 위에 햇덩이가 뜨겁게 불타고 있지 않으면 그 육신과 영혼이 속절없이 맥을 놓고 늘어졌다. 그러니까 예술적인 어떤 그 혼을 살리지 않으면, 그 소리, 그러니까 판소리 하는 사람의 예술적인 어떤 그런 경지를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예술에 미친 사람이죠. 응? 그는 그 햇덩이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 됐다. 누가? 이 사내가. 그래서 아버지가 양아버지지만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찾아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날 이때까지 반생을 지니고 숙명의 태양이 소리의 얼굴이었다. 그렇게 찾아냈대요. 하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게 짐작이 가겠네만은 어쩌거나 나는 이런 그런저런 내력으로 이 나이 마흔이 넘어서도 이 누추한 얼적 기억을 버리지 못해 이 청승맞은 소리 고랑뱅이 지를 계속하고 다니는 꼴이라네. 그래서 이 사내가 뭐야? 돌아다니면서 그 소리를 찾고 있는 거야. 소리 들으면 어렸을 적 밭도렁이가 누워 보던 바다 비늘이 아슴아슴 떠오르고 골짜기 숲으로 복도에 씻어 가던 한 줄기 바람결이 내 얼굴에 지나가고 아니 그보다도 나는 소리만 들으면 그 이마 위에서 무섭게 들끓었던 여름 햇덩이 예술적인 어떤 상징이야 이게 여름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되곤 하니 말이네. 그런데 말이네. 그런데 난 오늘 밤 자네한테서 내 눈썹을 불태울 것 같은 뜨거운 햇덩이를 다시 보게 된 것일세. 자, 뭔 소리냐? 서울시에 뭐 있었어? 늦갈 저녁물에 천시의 주막이야. 천시 아직 여기 우리 서술에서는 안 나타났어요. 한 사내가 찾아온다. 사내는 주막집 눈먼 여자의 소리해달. 이 눈먼 여자한테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나는 너에게서 그 아버지 옛날 양아버지 햇덩이를 보게 됐어. 예술적인 혼을 보게 됐어. 이런 얘기야.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안 풀었다고? 근데 답이 왜 있어? 자, 자네처럼 뜨거운 내 햇덩이 품은 소리가 만난 일이 없는 것 같단 말일세. 어, 이제 내가 이토록 자네 소리를 끌린 까닭을 알겠는가? 자네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도 마치 아직도 그 들끄는 태양볕을 머리에 위에 견디고 있는 듯한 얼굴을 심히 고통스럽게 찡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자네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 오라비로 장담할 수 없지 않은가. 요거는 다른 사람이야 이제. 아마 이 천씨 같아요.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떠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오빠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아버지의 그 소리의 혼을 눈멀은 사실은 그래요. 아버지가 눈먼 약을 줘버렸죠. 그래서 이 여자 눈을 왜냐면 소리는 한이 있어야 된다. 이 서편제 영화로도 나오는데 소리는 한 맺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마 눈 멀게 하여 아버지 햇덩이 그 아버지의 그 예술적인 소리의 예술적인 예술성을 이 딸이 이제 받아한 거지. 근데 그거를 오빠가 확인한 거야. 돌아다니다가. 하지만 자네 오라비가 있었다 해도 어젯밤 손님이 그때 오라비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보아하니 자네나 손님이나 양쪽 다 그런 일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말이세. 그러니까 둘이 서로 오빠 동생 확인도 안 했어요.
묵묵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 천식 아직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 물었다. 하지만 여자는 아직도 전혀 목소리가 흐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오라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은 벌써 손님이 처음 됐을 때부터 들었기 시작했어. 추측했다는 거야.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용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소리가 모기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북채를 손님께 내어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 장난 만났을 때였답니다. 아, 하긴 됐어. 오라비 아닐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잖아. 근데 이제 확신하지 않았어. 근데 북채를 딱 치는 걸 보고, 왜냐면 아버지와 이 이제 그 양아버지 계부 이제 이 오라비한테는 계부죠. 이 계부와 다닐 때 오빠가 북을 쳤었던 거야. 응? 그러니까 북을 치고 이 여자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예술로 만난 거야. 그러니까 예술로 다시 저 상봉을 하게 된 거죠. 장달 많았을 때였답니다. 오라비는 솜씨는 옛날에 제 아비 노인 솜씨 그대로였어. 그렇다면 자네 오라비라는 사람도 그땐 자네를 알아보고 있었을 게 아닌가. 알아보았겠지요. 저를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신 건지도 모르고요. 모르고 오셨더라도 그 양반 장단을 놀아나가면서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이요. 그렇다면 글쎄, 자네를 알아보고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를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한 이 길을 떠나가고 말았단 말인가. 그것이 오라비가 또 날 죽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이요. 오라비가 자네를 죽이고 싶어 하다니 자네의 두 눈이 크게 부러졌다. 노인네 돌아가시 전에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었답니다. 당신은 늘 소리를 할 때 오라비 눈에 살기가 도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당신의 소리를 하면 오라비가 이상스럽게 눈빛이 더워지고 당신을 해치고 싶어 못 견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여동생을 낳는 바람에 자기 친엄마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원수인 거야. 1차 원수죠. 자, 그래서 오라비는 싫은 짓을 참아가면서도 의붓 아비를 따라다닌 것은 불쌍한 노인네가 당신의 어머니를 죽인 거라 작심하고 어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을 거랍니다. 노인네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서 원수를 갚으라고 오라비 앞에 더욱 힘이 뻗쳐서 목총을 도도대곤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오라비는 결국 원수 같기는커녕 당신 편에서 먼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치고 말았다는 말씀이었지. 그러니까 그 예술에 감복하는 건 있어. 그 아버지 이 계부의 예술에 감복하여 죽이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젯밤에 저도 소리를 하면서 오라비한테서 그런 사리가 완전히 느껴져 오더구만요. 왜냐면 그 딸도 이 딸이 생각하는 거야. 자기도 자기 엄마를 죽이고 나온 이제 생명이니까. 오라비는 오라비는 그걸 무슨 햇덩이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죠? 그게 바로 살기였을 거라고요. 오라비가 그 햇덩이 때문에 아마 뜨거울 때는 당신은 살기가 일고 있었던 것이요. 자네는 그럼 오라비한테 그런 살기 느끼면서 무슨 정성으로 밤새껏 그리 목청 뽑았는가? 오라비가 살기가 부풀어 끝장이라도 나고 싶었던가 말이네. 그리고 또 자네 오라비란 사람도 그런 살기가 돌았다면 어째서 끝내 자네를 해치지 못하고 말도 없이 문을 나갔단 말이네. 그야 오라비도 옛날에도 노인 해치지 못했지요. 노인을 해치고 싶어 했다 뿐 소리 때문에 외로 당신 쪽에서 몸을 피해 달아난 위인이었다지 않습니까? 오라비는 제 소리에 살기 잃었을지 모르지만 제 소리 때문에 또 당신 쪽에서 먼저 몸을 피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그 영향, 예술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또 추론하는 거죠. 그걸 자네 오라비가 알았을까? 그 오라비한테도 자네가 이미 오라비를 그토록 보고 있는 눈치 말이네. 소리는 어우러져 나가면 오라비도 좋게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틈을 주지 않고 물어대는 사내가 마침내 입을 다물었다. 자, 그럼 봅시다. 전체 내용 파악했죠? 전체 내용 그거예요. 이제 아버지 계부가 있었는데 이 계부가 이 여동생을 낳고 죽었죠. 그래서 나는 여기 나오는 이제 오라비는 그 계부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 예술에 감복해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리를 찾고 그 소리를 계속 찾다가 진짜 소리를 만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여동생인 걸 알았죠. 뭐 이제 뭐 수십 년 전에 죽이고 싶었겠어요. 그 예술에 감복하여 다시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린 구조죠, 열린 구조. 그래서 되게 여운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 서편제라고.
자, 위크레는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모두 다 맞았어. 3번, 3번, 3번이죠? 네. 그래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 들려주는 이야기 속의 과거 사연이 드러나고 있죠. 그죠? 네, 좋아요. 자, 35번. 네. 35번도 다 맞았네. 윗글에 잘못된 건 천신은 여자가 찾아오는 오라비를 보고 그가 여자 오라비 몰랐죠? 몰랐어. 왜? 여기 나오죠? 몰랐지. 그지? 오라비였 해도 어젯밤 선생 그때 오라비 장난할 수 없지 않은가? 여기 나오죠? 그래서 아니고요. 답은 3번. 오케이. 다음. 자, 이제 36번이 문제인데. 어, 36번은 다 틀렸네. 자, 36번에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내용 이항을 적절치 않은 것은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이 작품 사내는 아마 누이와 함께 올릴게. 자, 누이와 함께 의분을 따라다니다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기고 도망을 한다. 그러나 그는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예술가의 길을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준 것을 해석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추적해 가는 거죠. 예술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만 존재하며 그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소리와 햇덩이는 이와 같은 예술가의 길과 관련되어 있는 상징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햇덩이는 바로 그런 상징적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음, 잠깐만요. 자, 그러면 봅시다. 1번. 누가 1번 했냐? 1번은 다 없네. 응. 자, 틀린 거. 사내가 여자의 뜨거운 햇덩이를 보았다고 했으면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것은 예술의 길의 끝없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죠? 그게 알레고리니까. 그죠? 그래, 끝없는 그 과정으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에게 살기를 품었음에서도 결국 해치지 못한 그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레로기는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나 표현 뒤에 숨어진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상징과 비유인데. 자, 그럼 봅시다. 어, 자, 사내가 그 소리를 상징하는 노인에게 살기 품었으면서 결국 해치지 못한 것은 예술의 길을 포기할 수, 자기도 예술가인데 그 예술가를 죽일 수가 없었어. 그죠? 그 해덩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도 맞아요. 신지 알겠지? 네, 2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내가 버리고 살 수 없는 소리가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술의 길을 걷는 과정에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죠. 그죠? 예, 시련과 고통을 의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술 것 자체가 이미 시련과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여동생 눈이 멀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자기 자신도 뭐야? 아버지를 원수 같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는 예술적인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맞죠.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사내가 여자에게 보여준 장단 솜씨, 옛날 노인 솜씨 그대로였다는 것은 사내가 햇덩이로 상징되는 소리의 절대적 경지에서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자, 그래서 떠났다는 건 뭐 절대적 경지가 아닌 거죠. 그 답은 4번에서. 이게 다 마지막 이 4번을 틀렸네. 그죠? 사내가 노인의 소리를 못 이겨 도망쳤음에도 끊임없이 소리의 진짜 얼굴을 찾아내는 것은 그가 예술의 길에서 숙면을 여기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그죠? 예술의 길은 끊임없이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술은 완성이 없죠. 끊임없이 그 어떤 목표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자, 전체 이제 소설 전체 좀 이해했죠. 그러면 이 소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2024년 EBS에도 나왔었고 뭐 이청준 거는 뭐 자주 나오니까 이청준 것에 대한 이청준 소설의 열린 결말이나 그 문학적 의도를 좀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청준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청준의 소설은 이청준은 여러분 이제 당신들의 천국이라든지 아주 걸작이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 잠깐만요. 뭐 벌레 이야기도 있고요. 이청준은 이제 서울대 도고 동문과를 나오셔서 음,
뭐랄까, 음, 그, 부인이 암에 걸립니다.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 이제 부인이 암에 걸려서, 그래서 이제 뭐랍니까? 하나님을 좀 믿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 마누라를 고쳐주시면, 응? 내 부인을 고쳐주시면, 내가 당신이 쓰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쓰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적 소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있죠. 밀양. 전도연하고 이렇게 나온 밀양. 그 영화도 이청준의 소설이고요. 당신들의 천국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청준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뭐 축제 이런 것들 아주 유명하죠. 자 봅시다. 이 소리의 빛은 서편제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서편제 그 다음 속편제 서편제 후일이죠. 이제 서편제는 여러 뭐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영화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영화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후의 세대 이야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이제 아버지 세대 이야기가 나오죠. 자, 서편제에서 분리된 채 등장했던 두 주인공, 즉 의분 남매가 역시 전라도 장흥 땅. 서편이니까 뭐야? 우리나라 서쪽이야, 서쪽. 동평제는 저기 경상도 쪽이고요. 장흥 땅 산골 주막집에 우연히 상봉하는 것을 그리고 있다. 그 구성은 서편제에 비해 퍽 단순하지만 원한이 한이 되어가는 과정, 그리움이 한이 되어가는 모습 서럽게 묘사된다. 주막집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 묻혀 살아가는 장남 여동생을 찾아 우연히 그곳에 나타난 오라비는 그녀에게 소리를 청한다. 다음 자신의 북장단을 들고 밤새도록 소리판을 벌인다. 그리고 난 뒤 둘은 잠자리에 함께하고 새벽에 다시 헤어진다. 작품 제목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만날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소리의 빛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뭐야? 자기 서로 확인하지 않는 거야. 확인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서로 뭐야? 열린 결말로 오픈된 결말로 서로를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둘이 뭐 엉켜 잤다는 게 아니고, 이제, 남매니까. 아마 거기서 이제 숙박을 했던 거죠. 밤새 반짝이던 빛이었지 모간데 없이 흘러가 버리고 날아가 버린 소리의 모습만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것은 허무함이지만 아름다운 허무이다. 그것은 아름다움이지만 허무한 아름다움이다. 이런 주제를 문학 작품에서 승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남매는 서로 모습도 확인 못하고 만나 한데 어우러지고 염화 미소를 나누는 것이 하네. 이제 염화 미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평온한 미소, 그러니까 부처님의 얼굴을 영만 미소로 하죠. 한의 승화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는 이청준의 남도 사람, 연작, 선악동 나그네. 이 선악동 나그네도 유명하죠. 또 새와 나무 계속 이어지게 발전된다. 서편제 소리의 빛 후일담 형식으로 진술되고 있는 선악동 나그네에서 소리꾼 부녀는 30년 전 모습을 등장하여 또 다른 한의 승화와 모진 삶의 초국을 보여준다. 이런 일련의 작품을 더불어 정독해 보길 바란다. 자, 이어가면서 서편제 소편으로 한을 안고 살아가는 떠돌이의 비극적인 삶을 한의 예술인 판소리 가락 위에 실어 풀어 나간 작품이다. 이 작품 전편에 일관되어 있는 한의 맺힘과 풀림이다. 그죠? 예술을 하려면 한이 맺혀야 돼. 근데 한을 무엇으로 푸느냐? 소리로 푸는 거야. 그래서 이 이제 아버지가 이 여동생이 원래 봉사가 아니었고요. 원래 맹인이 아니었는데 약을 먹입니다. 약을 먹여서 아버지가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녀에게 그 소리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한을 맺히게 하려고 어떻게 한 거야? 예, 이제 약을 먹여서 눈이 앞이 안 보이게 해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이게 해서 그 한 맺힌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그다음에 예컨대 여자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게 되자 그 아이의 아비인 떠돌이 소리꾼 사내에게 하늘 품은 아들이 그죠? 아들이 하늘 품고 그것을 소리로 풀어내기를 원했던 거고 그죠? 의붓 아비에게 살의를 느끼다가 도망치지만 결국 이복누이를 찾아 소리를 주고받는 일이라든지 자신의 눈에 염산을 넣어 눈을 멀게 한 아비의 약을 먹이지 않고 염산을 넣었구나 염산을 아비를 용서한 딸의 한의 자리를 넓고 깊게 하며 소리를 얻어가는 일 등이 그렇다.
여기서 눈을 멀게 되자 오히려 목청이 살아나게 된다는 내용은 한이 예술적으로 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죠. 자, 단편 연작소설, 근대화 이르기가 시기, 공간, 전라도, 장흥, 3인칭 전적 작가 시점, 관찰자 시점, 혼용, 연작소설로 현재가 교차되죠. 그리고 한해의 예술적 승화, 모진 인생 역정, 초고의 비교의 삶, 떠돌의 삶의 비극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그 서편제에 그 한맺힌 음, 노래가 있어요. 그 볼게요. 서편제 그 주막에서 마지막 음, 여기 하늘 푸른 장면. 그러면 피통과 불리기 되니까. 진짜 나쁠게 왜 그래? 아, 여름이 넘었잖아. 나도 자, 이제 이 이제 사람이 오빠인데 음악에 이제 와요. 이게 이제 이 오정연이라고 하는 배우는 직접 전공했어요. 판소리 전공자야. 이게 오빠죠. 일교차 남도 천지 안 돌아본 데가 없는 위인이여. 소리만 있어주면 이대로 앉아 밤이라도 새우겠어. 들을 만한 데도 없이 천억이 많은 소리여. 소문을 듣고 찾아온 터이니 사양치 말고 좀 들려주시오. 그걸 묘하시고 소리는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한을 푸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 이제 아는 거야, 그죠? 이 사람도 이제 아는 거죠. 그 마지막에 이제 선씨 아저씨랑 얘기하는 거야. 저 사람이 자네가 기다리던 동생인가? 예, 지소리가 저 사람의 북장단을 만났을 뒤에 대번에 동생인지 알아챘지요. 옛날 지 아비 솜씨 그대로였어요. 여긴 동생으로 나오네. 어쩐지 심상치 않더라니. 네. 헌니, 네. 그렇게도 기다리던 사람끼리 왜 서로 모른 척하고 헤어졌단 말인가? 네. 이렇게 보고 자, 내일 거 우리 두 번째 거죠? 그래서는 또 이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긴 해요. 자, 내일은 모의고사도 완성해 주시고 자, 내일 거 요거 소설은 뭐 이렇게 한 챕터씩 해야 될 거예요. 40번부터 42번까지 예, 풀어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과제 잊지 말고 내일도 9시에 봅시다. 다음 주는 그냥 9시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고1 애들
한 팀이 더 생겨서 이제 했는데 뭐 그냥 근데 아까 저녁을 못 먹어서 살짝 먹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고 내일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 음. 감사합니다. 음.